뭐 필요한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드시면서 들으세요. 자, 가만 일단 좀 적어놨어요. 가만 일단 좀 적어놨어요. 자, 노자에 대한 해석을 한비자가 한 거랑 그 다음에 노자에 대한 주석들이 나오고요. 자,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가지고 엄격한 법치를 통해 그치 한비자는 나중에 뭐 어떤 법 정치화법을 하는 친구들은 정치화법에서도 나오는데 한비자가 엄격한 법치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법을 통해서 막 딱 잡아가지고 모두를 모아서 부국강병을 이루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한 거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법치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건 다 노자에 쓰여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경우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산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그렇지? 그럼 한비자가 노자를 어떻게 해석해서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렇지? 자,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보는 한비자의 이해도 이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한비자죠. 왜? 아니 노자는 책 이름이잖아. 노자가 쓴 책 이름이 노자인 거지. 그치? 노자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자연과 인간 사이의 모든 형성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번 특성, 1번 견해. 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해결된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 2번 견해이라고 이해했다. 노자와 한비자가 도에 대한 견해 자체는 비슷한 점이 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변하지 않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 도가 천지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 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있는 거랑 얘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렇지? 자, 도의 모습과 이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오케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고정적이 아니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얘기할 때마다 도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수위도 고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 법도 바꾸고 해야지.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보였다. 시, 옳고, 비, 그른 거. 옳은 거와 틀린 거.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터져서 도에 맞는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든. 이러한 도의 근거에 지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군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사회의 원인이다. 요거는 노자에 동의한 거야. 근데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아예 없애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그럼 욕망과 인간은 불가분, 나눌 수 없는 관계임을 노자는 딱히 인정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인정했다. 한비자는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비자가 노자에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아닌 건 조금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법치에 대한 견해를 펼쳐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나올게.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유학자들은 또 도를 다르게 보았군요.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덤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대학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왕안석의 노자주, 왕안석의 네모조교.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대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봐. 하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했대. 그러면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 바로로 놓고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 바로로 놓고 올게. 노자는 이 말을 했죠. 노자는 책에서 이 말을 했죠. 왕안석은 비판했으니까 왕안석이 한 말은 아니다. 잘 체크해야 됩니다. 노자는 했지만 왕안석은 이 말이 비판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달리 인간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밑줄. 왕안석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제도와 규범 누구를 보는 거냐? 판비자를 보는 거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과에 의해했다. 왕안석의 특성이죠. 그지? 요거 뾰족하게 놓고 왕안석은 이해했다. 다시. 송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직 네 사람 이름입니다.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유학자 입장에서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 오징이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 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 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조를 추구하는 듯 노자의 일분형을 바꾸고 기존 구성체제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불변하는 도래 아까 누구와 달라? 한비자랑 다르지. 그지?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건 노자 의견이긴 하지만 누구의 의견 아니야? 오직의 의견 아닌 거죠.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을 해석하고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나는 걸 밑줄 유학의 인의 예지로 해석해 주세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과 사회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설해 네모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편을 저술했다. 띄어쓰기는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인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케 한다고 봤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그거의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거로 정확히 하기에는 충분하고 파악했다라고 돼 있어. 결국은 문제에서 묻는 걸 얼마나 빨리 우리가 판단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뒤에 문제 볼게요. 1번 가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의 견해 오케이, 시간 흐름 오케이. 자, 2번 가의 제시는 학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사건의 시비에 따라 도가 달라지니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근거가 도가 돼. 사건의 시비에 따라 도가 달라집니까?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근거가 도입니다. 기준이 도죠? 시비에 따라 달라질 수 없죠. 답은 1번. 오케이? 자, 3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냐면 4번 하시면 됩니다.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집어넣은 사상의 진리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을 것으로 표출된다. 기억이 뭐였죠? 유학자 입장. 니은이 학문적 소신. 잘 찾으셨어요. 자, 4번 나의 왕한석과 오직 입장에서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렸습니다. 자,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 이거 있니? 이런 얘기가? 다 만물에 앞서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지? 니은 인간사회 교복 이치를 내지 않은 근원적 존재의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인간사회 교복은 이치를 내지 않은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거야. 근원적 존재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근원적 존재라는 거는 자, 니은은 일단 누구는 죽어도 아닌 왕한석은 아니죠. 왜? 인간 세계로 이치를 내지 않게 현실에 드러난다라고 했으면 기라고 했는데 변해야 되는 거죠. 왕한석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치? 이건 오직에 대한 얘기죠. 니은은 왕은 아니고 오는 맞다. 디귿 도는 현상 세계에 넘어야만 머물리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이거 누구 얘기일까? 일단은 뭐든 맞아요. 현상 세계에 넘어야만 머물리지 않고 유기적으로 관련된데 뭐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그지? 디귿 오직 얘기. 오케이? 오직 얘기고요. 리얼 도가 변하듯이 현상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 규범도 변해야 된다는 이거는 기가 있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니까 기는 가변적인 거니까 왕한석은 맞는데 오직은 틀린 거. 그래서 합쳐보면 4번이 됩니다. 오직이 디귿에 동의를 해야 맞아요. 왜?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니까 사회교본과 사회질서는 모든 이치를 내지 않은 도를 현실화시킨 거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은 둘 다 맞아. 디귿은 둘 다 맞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도 되니? 자, 5번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혹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들은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교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가와나의 사상가에 대해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왕부지는 노자 사상을 비판한 거죠. 그지? 왕부지는 노자 사상을 비판한다. 설례는 어떻니? 노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비판한 거지 노자 사상을 깐 건 아니죠. 그지? 그러면 왕부지랑 설례가 같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없죠. 그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왕부지와 설례가 공감할 수 없어요. 왜? 서로 다른 얘기라고 했잖아. 왕부지는 노자 사상이 잘못됐다. 애초에 사상이 잘못된 거다라고 할 거예요. 설례는 아니 니네 노자 사상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왜곡되라는 거야. 임마 노자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5번이 되고 6번의 문맥성 의미 가장 가까운 건 4번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18페이지 거 할게요. 경마식 보고 자,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와 득표의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 선거 방식의 한 방식. 선거 방송의 한 방식. 선거 방송의 한 방식입니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일이 가까워지니까 경마식 보도의 증가는 함께 갑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장점 공개하는 경마식 보도의 장점은 뭐죠?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집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일정을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단점도 있죠.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의 예상편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묶어주세요.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관련 규정.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 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이러한 주장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선거에 임박해 보고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거 합헌 맞대. 합헌한 순간 이 보도금지는 계속 어떻게 유지되는 거죠. 계속 유지되는 거야.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왜곡 보도 금지. 1번.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낸 보도도 금지. 오차범위 내에서 적절입니다 해야 된다.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정확한 보도입니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모방하지 마. 경합이라는 표현 밑줄 요거는 괜찮다. 서열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 등수 매기지 말라는 거. 등수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그렇지.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 다 토론회 해줄 거면 보통 뭐 18명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호를 받아서. 그럼 걔네 다 해줄 겁니까? 아니죠.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이남 끊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끊고 또는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 요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토론회 초청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이 중에 하나인 사람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후보 토론회라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다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니면 이상한 밈, 뭐 허경영이라든가 이런 분들 여기로 가주시고 자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군수후보 토론회는 재개선 한 번만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선거 등의 기회 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위헌이 아니면 뭐야? 위헌이 아니니까 토론회 뭐 유지? 차별 유지되는 거예요.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세모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영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왜? 아니 너네들 토론회에서 누가 어떻게 잘할 줄 알고 왜 이렇게 당이 좋다고 해서 또 직전에 당이 좋다고 해서 또는 지금 지지율 잘 나온다고 해서 왜 얘네가 기회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될 놈을 더 밀어주는 게 왜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그런 게 침해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있겠다. 그래서 네 문제 꼭
자, 16번 기억에 대한 설명 공직선거 아니 경과식 거도 5번이죠. 17번 삐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어? 저기 금지하는 거 합헌이라고 그랬죠. 그치? 1번 맞는 말. 2번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에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로제에 참여할 수 있다. 제 특혜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그치? 여론조사 5% 이상이면 무소속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각자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판단한 거지. 언제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1대1 매치 붙인 건 아니죠. 그치? 이거 잘 봐야 돼. 18번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몇 번이니? 2번이지? 그치?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의 제시에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하지만 초청 대선 후보자 토론에 참석받지 못한다면 다수 의견이 약화되겠죠. 그치? 근데 3번이 뭐 말이에요? 선거방송 초청 대선 후보자 토론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강하게 보냈는데요. 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들이 뭐야?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5인 이상 정당, 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투표한 정당이 추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 5% 이상 후보자. 이게 왜 국민의 합의에 결정됐을까?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 소수 의견이 강화되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만든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약화되겠죠. 그치? 소수 의견은 뭐야? 아니 얘네도 다 토론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뭐죠? 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건 지 마음대로 누군가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냐 바꾸 그냥 이거 그런데 차별이네 하면서 바꿀 수가 없죠. 이제 그 B의 입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되겠죠. 나들 하자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다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 약화되는 거죠. 19번 가액서 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답은 2번. 그쵸? 왜 2차 조사 결과 선거의 10일 전에 한 조사 결과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는다기에 롯데 다에 위배되지 않는다기에는 뭐 때문에 그러니 오차범위 얘기 안 했잖아. 오차범위 내에서 뭐 이런 얘기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2번이 돼요. 뒤에 결측치와 이상치 지문은 화이팅이고 그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28쪽으로 갈게요. 네. 3번에 그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법이라면 그럴 수 있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볼까? 그거는 뭐냐? 그거는 if니까 그거에 판단은 하지 않는. 국민합의에 결정된다. 법인가 보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B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주장한다면 B의 입장이 어떻게 되냐는 거라서 앞에 거는 팩트 체크의 대상이 아닌 거지. 왜 if 걸어놓는다고요?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래서 팩트 체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면 됩니다. 28쪽 가면요. 일동장류가랑 화음고곡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작품인지만 안 되는 거예요. 28쪽에 가면 일동장류가랑 화음고곡이 있는데 그게 무슨 작품인지만 알려드릴게. 일동장류가는 우리한테 동쪽 나라 제일 가까운데 어디? 일본. 그래서 조선통신사로 일본 갔다 온 얘기입니다. 조선통신사로 일본 갔다 온 얘기인데요. 이거 소특에 나오고 연계된 지문이라 가지고 아마 여러분 때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박의 화암고고 유박이라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화훼단지라고 하니 화훼단지 꽃 키우고 화분 키우는 거, 꽃 키우고 화분 키우는 것을 화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꽃과 화분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꽃과 화분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박의 화암고곡은 충성교 고사매 같은 거 다 화분입니다. 충성교 고사매 같은 거 다 화분이라 가지고 화암 풍경이 너뿐이 가노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 1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키우는 화분들, 식물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2년 같은 경우에는요.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규풍으로고요. 긴 파랑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이라니 어디서 초동과 목소리 웃고 가리키는 거예요. 아 내가 벼슬기 나아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건 벼슬 나아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는 얘기고요. 맑은 물에 별을 걸고 청산에 섭을 친 후 자연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서린 풍후에 소문이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생에 들에 사는 거 그냥 묻혀 사는 거, 즉 벼슬 안 하는 것도 자랑할 때가 있을 것이다. 벼슬 못하고 지내는 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는 되게 특이한 것들인데요. 어차피 넣을 때 안 넣을 겁니다. 어차피 넣을 때 안 넣을 거라는 점. 진실입니다. 진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진실인 것을 어쩌겠니? 자, 이렇게 이 정도 하고요.